네, 5년 전에 이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부 극우 단체 회원들이 때로 몰려와서 단식 투쟁에 맞선다면서 이른바 폭식 투쟁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들을 조롱을 했었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세월호 유족들이 올 여름 6월에 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면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이 뒤늦게 어제 알려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별 수사단까지 꾸려가지고 그러니까 전면적인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자, 이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인 오민혜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그 유족분들이 고소했던 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 고소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 예. 한 분께서 본인이 그때 폭식투쟁에 참여했다, 음. 죄송하다 이런 또 좀 조롱하는 투의 영상을 게재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 한 명은 특정을 저희가 했었고 예. 나머지 다른 분들은 인적 사항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음. 성명 불상자를 해서 저희가 고소를 해서 수사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잠깐 전해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그 검찰이 이들 모두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성명불상자들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라고 해서 음. 이제 뭐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서 기소를 하지 않고 아, 중지하겠다. 네, 누군지 이렇게 못 결정을 찾아가서 했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신원이 확인돼서 특정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무혐의 결정의 근거가 뭐예요? 그 불기소 처분 이유를 보면 폭식투쟁이 이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는 맞는데 네. 이를 넘어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한 명의 행위자가 현장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취지였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모욕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검찰의 판단은. 네, 그렇죠. 모욕 행위가 왜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단식투쟁이라는 게 곡기를 끊고 모든 걸 내건다는 것이어서 네. 여기에 맞서서 폭식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조롱한 행위라고 본 것이었는데 음. 이제 뭐 특정 발언이나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모욕이 아니라고 본 변호사님. 것 같습니다. 그 네네. 지점인데요. 그럼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만 네네. 갖고는 안 되고 구체적인 언어 행위가 있어야 되는, 다시 말해 발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법원에서 이제 모욕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네. 법원에서는 표현을 하는 말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예. 이것이 경멸적인 그런 뜻을 담고 있다면 예. 그리고 그 행동이 행해진 장소나 뭐 경위나 이런 음. 정황들을 살펴서 충분히 그 대상을 모욕하는 행위라면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말이나 표현이 아니라고 해서 모욕죄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을 텐데 이번에 그렇게 판단을 아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음, 스포츠 경기는 종종 보게 되는 손가락 욕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모욕 행위로 보는 거 아닌가요? 통상적으로는? 네, 그런 행위도 모욕이라고 보는 것인데 네. 이번에 이 폭식 투쟁에 대해서는 네,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네. 그 이제 재정 신청을 냈다는 그 보도 내용을 제가 접했는데요. 재정 신청이 뭐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은 예. 검찰이 저희 이번 사건처럼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에 검찰에 한 번 더 다툴 수가 있고 예.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이제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 같으니 법원에서 한번 판단해 달라라고 다투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예.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가 재정 신청이고요. 예. 저희는 검찰에 한 번 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재정 신청을 한 것입니다. 검찰에 이제 이의 제기하는 게 항고가 되는 거고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으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검찰의 그 처분이 정당했는지 살펴보고 네. 이제 그것이 만약에 정당하지 않았다면 다시 이제 검찰에게 이건 이제 기소를 하지 않은 게 부당하다 이런 아. 취지로 이제 처분을 하게 되고요. 아. 결정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럼 일단 이제 네네.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이번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 세월호 네, 가족 협의회에서 122명인가요? 이들은 이제 고소할 네, 계획이고
이게 네네. 몇 개 이제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 가운데 한 부류가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모욕 혐의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이렇게 무혐의 결정을 내려버리면 네. 지금 그 나중에 추가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로 이게 좀 연결이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네, 이게 이 폭식투쟁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예, 사실 뭐 특별수사단 설치나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던 것도 아니고 해서 이들에 대한 고소가 절박하게 필요하다라는 가족분들의 뜻 때문에 이제 고소가 진행됐던 것이고, 네, 이번에 특별수사단에서 이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예, 사실 이번 결과와는 무관하게 음,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바라고 예.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지금 네네. 검찰에서는 특별 수사단까지 꾸려서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검찰 수사의 의지 내지 진정성을 과연 믿을 수 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좀 전에 네. 이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음. 보세요? 물론 이제 특별수사단이 설치될 때까지 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좀 가족분들이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할 만큼 지금까지 이제 검찰에 대한 좀 불신도 있었던 건데요. 네, 특별수사단 설치가 될 때 그 단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흠. 이제 전반적인 재수사를 다 하시겠다고 했고, 네, 성역 없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진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희도 좀 믿고, 음, 그리고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모욕 혐의로 고소한 거 말고요. 네.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 이 막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난 5월에,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5주기 때 그분께서 이제 SNS에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들을 올리셔서 네, 이제 고소를 하고, 그리고 민사소송도 제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형사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고, 예, 민사 사건도 재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지금 이제 그쪽 그 대리하시는 분께서 예, 제 고소인들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맞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예. 그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아직 기초조사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네, 오, 꽤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이제 기초조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서 그 했던 그 모욕 혐의 고소에 대해서 좀 돌아가서 하나 확인할게. 이게 이제 2014년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고소가 이루어진 건 지난 6월이었고요. 네, 네. 몇 년의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뒤늦게 고소를 했는데 왜 그랬던 거예요?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놀랬던 게 가족분들이 이런 모욕이나 명예훼손 관련된 사건들을 진행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아, 그런데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차명진 씨를 고소한 게 처음으로 가족분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신 거였고요. 네. 근데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음. 이런 모욕이나 그런 문제되는 발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 대응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그런 과정이 또 한 번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음. 나서지 않으셨었는데, 네. 그 차명진 씨 발언을 보면서, 음. 그리고 그 지난번에 헝가리에서 유람선 사고가 났을 때,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관련 댓글들을 보면 음. 세월호 참사가 여전히 조롱 대상으로 언급이 되고, 또 희생자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좀 인신 공격적인 발언들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네. 아, 우리가 계속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되나 보다, 이제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이제 고소를 결심하셨고요. 네. 제일 심하게 이제 확인됐던 사안이 이폭식 투쟁이었기 때문에 예예.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좀 음.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자, 이렇게 예. 생각하시고 나서게 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신원이 특정된 사람은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정에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자신이 고소당했던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러면 네. 뭐 세월호 유족들을 찾아와서 뭐 사과의 뜻을 표명하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소하겠다고 알려진 후에 예. 본인 유튜브 계정에 본인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제가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음. 뭐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진심을 담은 가족들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예. 이제 뭐 고소를 한다고 하니 뭐 음. 용서해달라 이런 취지로 좀 조롱 섞인 말투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네, 전혀 뭐 사과 네네 형식은 사과 형식을 빌었지만 사실은 내용은 오히려 비웃는 듯한 이런 것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죠. 아무튼 그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접한 유족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선은 뭐 이렇게 이 혐의에 대해서 좀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네. 좀 유감을 표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절차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어서 일단 법원에서의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더디가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으니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려주면 좀 기다려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밖에 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네.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오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